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운용사 상급 실기편 실기시험 제1회 모의 문제 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거래 입력입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63페이지가 되겠고요. 출제 범위는 회계 원리가 되죠. 그래서 문항수는 9문항이 되겠습니다. 9문항이니까 한 문항당 4점, 그래서 36점이고요. 다룰 메뉴는 일반 전표 입력, 일반 전표 입력 문항이 한 7문항 정도 되고, 입고 입력 1문항, 출고 입력 1문항, 입고 입력에서 전표 전송을 통해 매입 매출 전표 입력까지 연결되는 문제죠. 출고 입력은 매출했을 때, 즉 상품을 매출했을 때 출고 입력을 통해서 또 매입 매출 전표까지 연계시키는 전송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이나 또는 입고 입력, 출고 입력을 할 때 합계잔의 시산표를 조회하는 문제를 조회를 해서 반영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합계잔의 시산표 이런 메뉴들도 잘 위치를 잘 파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그렇죠. 채권, 채무, 금융거래처는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입력한다 라는 거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별 5개. 요거를 입력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렇죠. 4점이 그냥 후루룩 날아간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좀 주의해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다음 거래를 입력하시오. 단, 채권, 채무, 금융거래처는 거래처를 입력한다. 우리는 거래처 코드를 입력한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문항입니다. 12월 2일 기준정보에서 등록한 하나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500만원에 가입하고 현금으로 예입하다. 즉 현금으로 정기예금을 가입한 거죠. 그래서 얘는 출금 전표 또는 차변 대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회계 모듈에 오셔서 전표 입력 장부에 일반 전표 입력으로 클릭하겠습니다. 12월 2일. 자, 1번 출금 정기예금 거래처는 하나은행이죠. 하나은행의 하나은행 정기예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교를 입력하지 않도록 할게요. 자, 500만원, 5 플러스 하면 공이 3개씩 올라옵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전기예금, 대변에 현금 이렇게 기록되도록 출금 전표를 썼습니다. 두 번째 문항이 되겠습니다. 12월 4일 매출처 이슬유통에 외상대금 중 1000만원을 약속어음, 자, 약속어음입니다. 어음번호가 아자에 50501221. 그러면 얘는 종이어음이 되겠습니다. 종이어음. 만기일은 2022년 3월 15일. 지급은행은 국민은행으로부터 즉 이슬유통으로부터 수취하다 받았지요. 그래서 받을 어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4일 일반 전표입니다. 차변에 받을 어음, 거래처는 이슬유통, 어음을 받았으니까 반드시 자금 관리하셔야 되죠. F3키입니다. 자, F3 키 눌러주세요. F3. 그러면 이렇게 금액을 입력하래요.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하단에 받으러옴 관리창이 열려 있습니다. 자, 보관이고요. 어음 종류는 약속, 일반입니다. 즉 약속어음 1번에다 입력하시면 되고요. 어음 번호는 아자에 50501221입니다. 자, 아자에 50501221 엔터. 자, 이슬유통으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수가 되겠고요.
발행일은 12월 4일, 만기일은요 2022년 3월 15일이 되겠고요. 은행은 국민은행이 되겠습니다. 국민은행. 엔터 엔터 하면은 적요에 어음의 번호와 지금 현재 보관 상태 그리고 만기일이 표출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적요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자금 관리를 통해서 적요를 돌출시키는 거예요. 자, 엔터 엔터. 대변에 외상대금 중 그랬어요. 매출처의 외상대금. 매출처는 외상매출금이죠. 자, 외상매출금. 이슬유통. 그리고 그냥 엔터 엔터 하겠습니다. 1000만원. 차변에 받으러옴 대변에 외상매출금. 거래처 코드 반드시 걸어주시고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자금 관리를 통해서 어음의 현 상태를 나타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 관리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문항 12월 7일 상품을 매입하고 자 상품을 매입했다는 건 상품을 사갖고 왔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죠. 자 발급해 줬습니다. 상대방이. 자 거래처는 알파전자 그리고 공급받는 자는 하나로통신. 우리 회사가 하나로통신이에요. 그래서 매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2월 7일 날 작성일자에 전표를 넣으시면 되겠고요. 베가레이서와 아이폰을 구입했네요. 그러면 대금은 어떻게 했죠? 대금 안 줬습니다. 외상으로 했습니다. 그럼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물류관리에 입고 입력을 통해서 재고 관리를 해주시고 회계 모듈에 매입매출 전표에 전송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입력하러 가보겠습니다. 물류관리에 입고 입력 12월 7일 건별 과세가 되겠죠. 거래처는 알파전자 대금은 외상입니다. 그래서 지급 구분은 외상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상품 더블 클릭 또는 F2 누르셔서 베가레이서 선택하겠습니다. 수량은 100개네요. 단가는 20만원. 자, 그럼 공급가액 2,000에 부가세 200만원. 상품 하나 더 있습니다. 상품 아이폰 100개 25만원. 모두 외상이기 때문에 외상란에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체크하시고 전표 추가 전송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여기 전송 여부에 돼 있는지 확인하시고 회계 모듈에 오셔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12월 7일입니다. 아이폰 외 해서 입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가 넘어왔고 복수거래 매입 전표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죠. 자, 그래서 1번 전자 입력. 분계는 수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변의 외상매입금, 차변의 부가가치세 대급금, 차변의 상품 해서 매입할 때 매입세금, 부가가치세 대급금이 된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항 12월 9일 보통예금 우리은행 계좌에서 100만원권 10장 밑줄 그으세요. 100만원권 10장 10만원권 50장을 자기합수표로 인출하다. 통장에서 돈을 뺐습니다. 그러면 자기합수표니까 그렇죠. 현금이죠.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돈을 어디서 뺐어요? 보통예금에서 인출했어요. 얼마만큼? 100만원 10장이니까 1000만원이고 10만원권 50장이니까 500만원이네요. 그럼 1500만원이 현금이 들어온 거죠. 자, 그러면 일반 전표 회계 모듈에 오셔서 일반 전표 입력 12월 9일 입금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차변의 현금,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입금으로 가겠습니다. 보통예금
우리은행 반드시 걸어줘야죠. 금융거래처니까. 우리은행 보통예금 통장이라 했으니까 보통으로 겁니다. 금액은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차변의 현금, 대변의 보통예금 정리했습니다. 다섯 번째 문항 12월 11일 종업원의 급여 400만 원 중 소득세 15만 원과 국민연금 1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보통예금 우리은행 계좌에서 종업원 계좌로 이체했다. 종업원의 급여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종업원 급여. 소득세, 국민연금은 종업원이 내는 거니까 예수금이죠. 예수금. 그리고 보통예금 통장 계좌에서 종업원 계좌로 이체했어요. 그럼 우린 보통예금이 나갑니다. 자, 그러면 차변의 종업원 급여, 대변의 예수금, 보통예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일반 전표 입력 12월 11일입니다. 날짜도 잘 기억하셔서 입력하셔야 돼요. 차변의 종업원 급여입니다. 종업원. 아이고, 지워졌네요. 제가 잘 못 치나 봐요. 그죠? 네. 여러분은 되셨으면 조금 기다리세요. 400만 원. 대변의 예수금. 예수금은 15만 원과 국민연금 10만 원. 25만 원이죠. 자, 25만 원. 대변의 보통예금. 우리은행입니다. 반드시 코드. 우리은행 보통예금. 엔터 엔터. 375만 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항 12월 13일 상품을 매출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다. 공급자가 하나로통신 우리 회사네요. 그죠? 그러면 매출이죠. 공급받는 자는 세종전자. 세종전자가 12월 13일 날 뭐를 샀냐 보니까 갤럭시 노트와 아이폰을 샀네요. 대금은요? 못 받았어요. 그러면 외상. 그래서 외상 매출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해 보도록 하는데 물류관리에 출고 입력을 통해서 입력을 해서 전표 전송까지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하겠습니다. 자, 물류관리에 출고 입력 12월 13일이고요. 건별 과세. 거래처는 세종전자. 수금 구분은 외상이었죠. 자, 상품 더블 클릭 또는 F2 눌러서 갤럭시 노트 열겠습니다. 수량은 200개. 단가는 30만 원. 요거는 이제 재고가 몇 개 남았나 이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예, 숨기기 누르셔도 돼요. 네. 자, 30만 원 그냥 두셔도 되고요. 자, 30만 원씩 200개. 그래서 6천만 원이 팔았고 그 다음에 상품 아이폰. 아이폰은 50개. 단가는 48만 원. 그리고 외상이니까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위에 상단에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 요 외상란에 돈이 들어와요. 요 때는 공급 대가. 자, 체크하시고 전표 추가, 그리고 반드시 전송까지 하셔야 된다라는 거. 전송 여부에 전송이라고 꼭 표시가 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곳 있죠. 그렇죠. 회계관리 모듈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12월 13일로 조회를 하셔서 전자세금 계산서 여부를 체크를 꼭 해주셔야 돼요. 1번 전자 입력. 자, 나머지 분계 부분은 수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7번째 문항입니다. 12월 15일 주식회사 동해전자에서 상품 100개를 10만원에, 즉 단가 1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10%를 보통예금 우리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랬어요. 자, 동해전자한테 상품을 사갖고 올 겁니다. 사갖고 올 때 계약금을 10% 줬어요. 그럼 계약금이 얼마냐? 100개 곱하기 10만원 그리고 또다시 10%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리고 미리 준 계약금이니까 계약금 지급했으니까 선급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급금. 자, 그러면 일반 전표로 오세요. 자, 회계 모듈의 일반 전표 12월 15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현금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보통예금 계좌에 잔액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선급금 갑니다. 선급금 동해전자 계산기 누를까요? 네, 눌러주세요. 계산기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열어서 100개죠? 자, 100개 곱하기 D 10만원 단가 곱하기 10%니까 0.1 100만원입니다. 적용. 자, 10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인출했으니까 보통예금 잔액을 줄여주셔야 돼요. 보통예금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 10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금액을 계산해서 100만원을 잡는 거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잔액을 줄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요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문항 12월 20 사무실 수도요금 25,000원과 전기요금 121,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자, 사무실의 수도요금과 사무실에서 쓰는 전기요금은 그냥 수도광열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뭐 전력비라는 계정을 쓰라라는 얘기가 없으면 그냥 수도광열비로 하시면 되는데 공장에서 쓰는 거는 전력비라고 별도 돼 있고 수도광열비가 아니라 가스수도료죠. 예. 근데 전산회계 운용사 상급은 800번대 경비를 쓰거든요. 그래서 수도광열비 계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12월 20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출금 갈게요. 자, 1번 출금 수도광열비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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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0원과 121,000원이네요. 자, 그러면 146,000원이죠. 146,000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차변의 수도광열비 대변의 현금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9번째 문항 12월 25일 11월 법인카드 외환카드래요. 자, 왜 법인카드에 사용대금이 청구되었답니다. 청구되어 금일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인출됨을 확인하다. 카드 사용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외환카드에 대한 거래처 원장을 열어봐야 되겠죠. 자, 거래처 원장. 사용대금을 카드를 사용할 때 상품을 사올 때 카드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카드를 뭐 할 때 써요? 경비 지출할 때 많이 쓰겠죠? 그래서 미지급금을 조회를 해 보겠습니다. 자, 미지급금 계정을 조회를 해서 금액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처 원장을 가볼까요? 자, 회계 탭에 전표 입력 장부에 거래처 원장
1월 1일부터 11월 30까지만 조회를 하셔야 돼요. 자, 계정 과목은 F2 눌러서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금. 거래처는 그렇죠. 외환카드 걸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마구 엔터하셔서 외환카드 법인의 잔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잔액을 확인할 때 전기 2월이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뭐 대변에 있는 사용한 금액만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한 거니까 대변 금액을 보셔야 돼요. 잔액을 봤을 때 혹시 결제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포함해서 하는데 저기 문제에 단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이 있어야 단. 어이구. 자, 단이 있어서 사용 기간 동안에 결제될 것만 결제하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36만 3천 원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변에 있는 금액 복사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25일로 오시고요. 차변에 미지급금 외환카드죠. 외환카드 컨트롤 V 대변에 보통예금이고요. 우리은행 걸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36만 3천 원 지난달에 사용한 거 이번 달에 결제했습니다. 해서 결제 붕괴가 되겠습니다. 미지급금 계정을 썼다는 거와 카드 걸어주시고 보통예금에서 결제한 거 이렇게 입력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제1회 모의 문제 두 번째 시간인 거래 입력 9문항을 입력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결산 정리사항이죠.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